아바타 실험 이거 아실 겁니다. 뇌파를 초음파로 바꿔가지고 다 실험 끝났습니다. 자, 한류 열풍 좀 진폭 같아서 말씀 안 드리려는데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류 열풍의 서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우리 드라마들이 중국, 일본 찍고 동남아 거쳐가지고 중동까지 그때 진출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참 이야기를 하고 다닐 때라서 우리가 정말 중동에서 유럽만 들어가면은 한류 열풍이 세계를 한번 휩쓸 기회가 올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를 했더니 제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그 택도 없다. 우리 탤런트들이 콘란도도 옷도가지 않고 S라인도 아닌데 유럽 애들이 좋아하겠느냐. 그게 불과 3년 반 전이에요. 한 방에 묻히는 뭡니까? K-팝입니다. 저는요, 역사의 가져를 좀 제가 너무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문명사적으로 세계사가 서양에서 동양 쪽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 실크로드는 양쪽 교류 차원일 겁니다. 징기스칸. 그 다음에 정화원정대라고 있습니다. 명나라 3대 영락제 때 우리 조선 태종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황제 지위를 찬탈하다가 정화라는 황관을 동원해가지고 7번에 걸쳐서 결국 자기하고 황제 지위를 다뤘던 조카를 잡아오라 해서 출발을 시켰는데 중국에 출발해가지고 말레이시아 말레카이보다 진을 치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소말리아 해적 있잖아요. 소말리아까지 가서 기린을 잡아다가 황제한테 진상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화라는 황관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부를 축제하다 보니까 황제가 그만 가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6차, 7차 원정대는 휘하 장수들 중에서 이 본질에 말을 듣지 않고 아프리카 희망공을 돌아서 유로까지 갔다는 지금 기록 근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 원정대가 명나라 황제의 어떤 개인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고 문명사회를 한다면 우리 동서의 역사를 박탈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류 열풍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류 열풍의 서진. 얘는 한류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성형수술, 우리 탤런트 아이돌, K-팝의 그 아이돌 가수를 보면서 성형수술이 한참 인기 끌었습니다. 얘는 어디로 옮겨붙었습니까? 우리 인공수정 기술이 굉장히, 그 다음에 어디로 붙고 있습니까? 모발 이식. 대한민국의 모발 이식이 지금 굉장히 최고 수준입니다. 제가 그런 농담을 합니다. 프랑스 30대 후반 이상의 거의 프랑스 남자들의 30대 이상, 30대 후반 이상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지금 머리가 많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비행기 태우다가 한국에서 머리 심어주잖아요. AS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라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의사들이 프랑스 가서 AS 한 30차례 입으면 될 것 같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소위 캐릭터 사람들 뽀로로 가요. 여러분들 지포시 아시죠? 우리 그 가본드 포시티 진행해가지고 전에 우리 민원소리 될 수 있는 거 홍보대사가 뽀로로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핵심 홍보대사였는데 뽀로로를 홍보대사라고 해요. 뽀로로는 무슨 만화 캐릭터를 홍보대사자 했는데 지금 뽀로로는 돈 얼마 벌어들고 있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라바라고 혹시 아십니까? 번데기같이 생긴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말도 없이 그 캐릭터 사람들 얼마 벌고 있는지 아십니까? KFC가 이 수염다리 영감님이 아니라 코리아 프라이드 치킨으로 바뀐 지가 동남아시아 오래됐다고 합니다. 케이크푸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행정한류라는 기치를 들고 우리 한국의 발전 경험 또 우리 개발 경험 한국의 행정의 혁신사례들 정말로 우수합니다. 이걸 제가 어디에서 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 좀 진출을 해보려고 우리 교수분들하고 협의를 마치 하고 있는 채 한국의 문화 정부, 행정의 불신, 세월호 사건을 지금 전부 좀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나라장들을 포함한 우리 전산 시스템, 우리 선진 시스템은 앞으로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들, 우리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유태인들이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게 독한 사람이 있을까? 방금 KFC 이야기했습니다만 KFC 브랜드라든지 파파야가 외국 브랜드 아닙니까? 그 브랜드를 들어가고 우리나라 장사 잘 됩니까? 우리나라 치킨 업체 중에서 매출 순위 1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KFC랑 파파야입니까? 내내 치킨, 국내 치킨, BBQ, 그 다음에 교촌 치킨, 그 1, 2, 3, 4일 겁니다. 아마 3, 4위 순위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스타벅스가 막 들어왔을 때 5,400원 할 때 제가 지방에 있을 때인데 4,000원짜리 밥 사 먹고 5,400원 커피 마시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왔습니까? 맥도날드니 버거킹에서 2,800원짜리 카페라떼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브랜드는 외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러나 이 커피 전문점들이 지금 할리스 커피를 외국 브랜드가 일부 있습니다. 이 카페 베테라는지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최근에는요. 과학의 도시를 주시면 지역 브랜드를 한 3, 40개 업체씩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야후, 라이코스, 우리 이메일 주소, 요새 그런 거 씁니까? 우리 토종 브랜드들, 제가 학생들하고 80명 수업하면서 이메일 주소 받아보면요. 전부 뭡니까? 다음, 네이버, 네이트, 다 한국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밖에 가더라. 우리 여러분들 조달청 근무시니까 물건 도수맹을 잘 아시겠습니다. 홀세일 했는데 들어와서 정착했습니까? 월마트 쫓겨났습니다. 까르푸 들어오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제가 특정 브랜드를 말이 안 됐지만 이마트, 롯데마트가 지금 전부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브랜드 다 쫓아내더라. 저는 우리 융합하는데 우리 짬짜장 식품의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짜장면 짬뽕 먹다가 바꿔먹고 한 시절이 있어서 요새 반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단팥빵하고 크림빵 빵 하나에 섞인 거 드셔보셨습니까? 나온 지 5년 됐습니다. 대전 성식당 튀김소바라고 좀 다릅니다. 저는요 그 빵이 막 나왔을 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때 강의를 할 때인데 그 일부러 사 먹어봤습니다. 1,200원인가 줘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 막 사 먹기 전에 무슨 생각이에요? 야, 우리나라 제빵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고 크림을 같이 넣을까? 근데 결국 그 빵이 어떻게 만드는 안빵을 만들어가지고 구멍 뚫어가 위에다 크림을 주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팥빵하고 크림빵을 씹는 순간에 그 오묘한 맛, 같이 섞이는 맛, 그게 전 바로 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을 용자 영이 아니고 섞일 용자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섞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새 지금 주춤거리면은 아빠 어디가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짜파구리. 진짜 사회에서 뭐가 히트쳤습니까? 군대리야. 그게 발상의 한 단계 지금 테이크오프를 하더라. 햄버거라는 것은 본래 군대에서 햄버거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보통 시중에 햄버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얘들이 뭘 발랐습니까? 한쪽에다가 딸기잼을 발랐지 않습니까? 그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요새요 멸치 카카오 볶음이 나오고 지금 실제로도 융합이 일어나면서 우리 젊은 층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소개되더라고요.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최소한도 우리 스마트 시대 다문화 시대로 들어가서 굉장히 발휘하는 생각이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크게 안 드리려고 하는데 저를 포함한 얘기하다 우리 조달청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한민족 한길입니까? 아닙니다. 북방민족 인자가 60%, 남방민족 인자가 40% 다 섞여 있습니다. 그 피는 계속 섞여가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 근로자가 외국인들이 지금 150만 명 이상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제가 광화문에서 식사하고 들어가다가 외국인들 보길래 그때 우리 동료들한테 야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때 한 20몇만 명 제가 그때 찾아본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결혼 이주에서 그만큼 들어와 있고 이미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이 2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문제는 뭡니까? 우리 60년대 초에 독일 가서 돈 벌었던 광부, 간호사가
정상적인 병원 가서 일했습니까? 지금 말은 전부 요양병원일 겁니다. 어땠습니까? 전부 힘들게 다 해요. 그때는 굉장히 고생 많고 눈물 많이 흘렸을 겁니다. 우리가 3대 협조 일을 안 하면서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간혹 저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달리 색깔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배타적인 생각만 해요. 더구나 이 세대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어떤 자료에 가면 제가 요즘 최근 자료는 지금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미 이 애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애들 중에서 50%가 이미 학교를 중퇴하고 학교는 안 다닙니다. 중학교 애들도 그보다 좀 더 적은 숫자가 벌써 중퇴하고. 왜 그렇습니까? 전부 농촌주의 살다 보니까 피부 색깔 다르다고 왕도 당하고 엄마들이 한국말 못하니까 학습지 같은 거 못 챙겨주죠. 그래서 제가 시골 지역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먼저 가르치지 말고 그 사람들 말로 통지문을 주는 그 서비스를 할때 했잖아요. 얼마든지 컴퓨터 프로그램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려고 했잖아요. 중국요,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중국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14억 6천만 명을 추산합니다. 그 중에서 10%에 11%가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착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물건 이렇게 합니다. 중국 농산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배 과정에서 물론 농약 많이 주고 유통 과정에서 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부제 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인데요. 동아시아 역사를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잘 사는 30년 밖에 안 됩니다. 120년 전만 해도 중국 사신 같은 중국 물건 안 당했습니다. 이제는 중국요. 10내 10%가 잘 살면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13억 중에서 벌써 2억 명 이상이 우리만큼 삽니다. 한 4년 전인가 추석 전에 우리 키위하고 그 동태 값이 급속히 올랐습니다. 그때 신문에 뭐라고 나냐면 중국에 이미 키위하고 재를 먹기 시작했다. 원자재의 블랙홀. 이제 그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걔들이 회까지 먹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 치즈 먹기 시작하니까 서울 시내 피자 가게에 치즈가 확 떨어졌습니다. 원자재 블랙홀이 이미 가자. 세계 명품 업계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명품, 신상품 출시를 북경이나 상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10수년 전에요. 꽃게 밀수하다가 나벌 섞여 돌다가 인천생활에 엄청나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소각했습니다. 납이 계산에 녹아 들어갑니까? 무게 속이기에서 수입업자가 수준 아닙니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꽃게가 새 밑바닥 기어다니다가 한국 배에 잡히면 한국산이고 중국 배에 잡히면 중국산인데 그 아까운 꽃게 다 우리나라 소각시켰습니다. 최근에는요, 이게 주춤했다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 한 7만 명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가서 특강할 때는 학생들 뭐라 했냐. 옆에 중국 학생이 있으면 제발 쉬는 시간에 가서 150원짜리 커피 하나 사줘라. 토요일 일요일날 집으로 초대해다가 한번 저기를 줘봐라. 밥이라는 거예요. 걔들이 전부 중국 공산당 자녀들이나 신흥 세력들의 다 자녀들입니다. 앞으로 중국을 이끌고 나갈 애들입니다. 그 애들이 좋아서 한국에서 2년 내에 3년 공부하는데 공부를 마치고 떠난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이 싫으냐 좋으냐 조사를 했더니 65%가 한국 싫다. 반은 희망감정 표출했습니다. 우리 완전히 장사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 간단하겠습니다. 우리 인구가요, 지금 5,120만 명 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 그런데 수도권 인구가 서울 경기인이 49.4%입니다. 충청, 강원 중에서 춘천이 이미 수도권입니다. 그 다음에 충북,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충북에서 청주, 괴산 이쪽까지 영동보원 옥천 제하면은 다 1시간 내 거리 갑니다. 충남은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도 춘천 원주까지는 1시간 됩니다. 멀리 떨어지는 게 어딥니까? 태백산맥 저쪽에 고성, 강릉, 속초, 삼척, 동해 그쪽 빼면은 60%가 이미 우리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러면 한국을 차라리 저는 도시국가로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요 제주 인구가
한 53사만대에서 계속 57만, 지금 등이 59만 6천이 됐습니다. 제가 60만 써놨는데 최근 언론도 보도됐을 겁니다. 중국 애들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국에서 은퇴한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제주 인구가 제일 지금 많이 늘었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요. 제주, 울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에서 8개 시도를 합한 인구가 1165만입니다. 그런데요. 세종시 13만, 충남 205만인데 경기도 인구가 1228만입니다. 경기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도지사를 2번 하시고 이번에 출마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 김문수 지사께서 이렇게 인구를 많이 늘게 만들었습니까? 그동안에 수도권 인구 억제 정책 완전 실패를 해가지고 우리 계속 썰면 심화되는 겁니다. 83개 지금 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구 5만 명 미만이 47개입니다. 이 군들에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다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를 빨대울까?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광시 인근에 있는 군 단위가 일부 좀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요. 그 군수가 자주적으로 무슨 말 하는 줄 아닙니까? 밤에 그 군층에 있는 읍소지에서 잠자는 사람은 군 손잡는 것 같아. 공무원 중에서. 부군수 이하 과장들 직원들이 다 죽는 건 거의 다 드는데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다 광역시 대도시나 산다는 거죠. 밤에 비상수집관자 보이질 않습니다. 갑자기 비상수집 하려면 오늘 집안에 애가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내 소재지에서 장사하는 음식점 하는 사람도 출퇴근하면서 장사하는 현상. 이게 교통이 발전하면서 우리 쏠림 현상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지역별 인구수를 사회 쏠림 현상이 우리의 지금 모든 사회 문제를 지금 기대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세대별 성향 차이입니다. 뭐 젊은 세대 특징, 출산율 1.0이었고 이게 문제가 뭡니까? 2010년에서 13년 기준으로는 우리 생산 연령인구 15세 64세까지 6명에서 7명이 일을 해가지고 65세 유엔 기준의 65세 인구가 노인 인구를 봅니다. 65세 이상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50년 되면 뭐라고 예측합니까? 1.2명, 1.4명 일을 해가지고 1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구조가 우리가 버티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반값 등록금, 반값 무슨 이야기들 무상 못 버스에 나오는데요. 이게 배부른 시대 노래 써야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 다음 대통령 후보들도 국민들한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재정을 비축해놨다가 우리 조상들이 비축하지 않습니까? 비축해놨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물려주자. 그 소리 할 수 있습니까? 그 소리 하는 순간 표현하면 당선이 안 되는데 우리가 계속 미래 세대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젊은 학생들한테 너희들 취직도 안 되는데 내가 사회 불안 조사 올라가 아닙니다. 너희들 30대 후반 되면은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내야 됩니다. 50대 되면 더 많이 낼 거다. 막상 너희들이 60대 중반 넘어가면은 어떻게 될게? 돈 내는 사람이 복지도 못 받아.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이번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정말 인구 구성비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출산율 1.0 쇼크가 2009년 3월 2일자에 동아신문에 전부 실렸을 겁니다. 그 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둘 만나 잘 기르자. 한자씩 열자씩 부럽지 않다. 그러다 하다가 우리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를 포함한 어느 공무원, 어느 연구기관, 어느 부처에서 사회적 경험을 바르지 않았다. 저는 우리 사회 현상들에 분명히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으면 목소리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까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이해는요, 아까 지역별 인구 쏠림 현상 때문에 이제 지역구도보다는 이미 세대구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지에 있어서의 부담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구나요, 우리가 386세대, 486세대 자식들이 지금 대학교를 다닙니다. 우리 IMF 세대하고 그 이후에 금융위기 세대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하고 지금 30대 초반하고 좀 성향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과거에는 40세 미만이면은 진보적이고 40 중반 넘어가면 좀 보수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연령층에 따라서 진보 보수가 나눠졌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분화과정을 거치면서
이 싫을 때까지 쾌쾌해진 진보 보수가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복지가 굉장히 갈등. 자, 100세 시대. 집안에 80대 부부, 90대 부부, 노인 양반들 많으실 겁니다. 40 넘도록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결혼했다 돌아온 싱글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1인 가구가 이미 25.2% 넘어섰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가 19%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 혼자 살기 때문에. 뭐 솔로족, 알봉족 뭐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은요 40대 중반, 30대 후반 된 친구들이 결혼을 할까 말까 하다가 홍기를 놓치면서 혼자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래도 자기 생활비 정도는 벌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50대 후반, 60대에 돼서 어떻게 할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공동주택 개념이 지금 나쁜 의미로 지금 변질됐던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틈새 시장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할머니 문제들요. 우리 초고속 고령화. 할머니 문제. 우리 남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여자들 평균 수명 차이가 7살인지 아십니까? 제 이야기 아니고 서울대 있다 의대에 계시다가 가르쳐 내려간 박상철 교수가 장사의 대가 아닙니다. 그분이 50년도 계속 조사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40대 후반일 때부터 지금 평균 수명 80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남녀 수명의 차이가 6.8에 7.2. 한국 남자 7살 못 산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는 방송 보면은 농촌 탐방 프로그램 보면은 전부 할머니들만 있습니다. 왜? 그때 당시 결혼하실 때 남편들이 나이가 4살이 5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초고속 고령화를 접어드는 단계에서 문제는 할머니들 문제입니다. 전부 혼자 사는 할머니들. 안전사각지도 넣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 왔다 갔다 하면서. 웰빙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양병원하고 요양원 차이 아실 겁니다. 지금 급속히 우리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 80대 지금 많습니다. 제가요 요즘 문상 가면은 저는 꼭 돌아가신 분들 망자가 몇 세, 지금 세상 떠나셔서 여쭤봅니다. 그러면요 10번을 물어보면은 그 중에서 한 3명 정도가 3분 정도가 70대에 가시는 분들. 80대 가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되고 90대 이상 가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층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평균 수율 80이라니까 여러분들 나도 한 80을 살겠지 생각 그거 아닙니다. 지금 조달지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여건도 우리 한국 평균 수명 기준으로 될 게 아닙니다. 평균 수명 유아 사망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다 90세, 100세까지 다 가실 겁니다. 그럼 60세 공무원 정년하고 나서 몇 년을 살아야 됩니까?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요. 지금 가시는 분들은 80대 중반, 제 아버지 87세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아버님보다 나도 제가 술을 좀 덜 마시고 나는 90세는 넘을 것 같다. 그런데요.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제가 40년 이상을 버텨야 돼요. 공무원 나와가지고. 지금은 분명 50대인 사람은 90세 넘어가고 지금 40대에서는 100세까지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 문제가 우리 급속히 대가족제가 아니다 보니까 전부 아파트 생활 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결국 노환, 암 환자들, 결국은 치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서글픈 이야기 제가 딱 2가지 말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은 의사가 원장을 있고 병원급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이라고 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개설 허가만 받으면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해가지고 간호사 한 명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데입니다.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동창 중에 산부인과 하나 산부인과 안 되니까 의정부에서 요양원을 차린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 한 40년도 수용을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일반 의사가 아닌 사람들을 요양원 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가 의사니까 환자를 맡기는 보호자들 입장에서 훨씬 더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혈압들은 재주고 급할 때 조차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자 보호자들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자기 부모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 원장님 의사다 그러니까
두무할도 않고 돌아서 가는 사람이 있더라. 왜 그럴까요? 오래 사실까 봐서. 이게 좀 이런 식입니다. 제 친구, 동네에서 만나는 후배 중에 자기 아버님이 시골에 계시는데 치매 3등급 받으셨답니다. 근데 치매 환자 3등급부터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맡아가지고 의사가 사인을 해줘야지 그게 계속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시대요. 야, 내가 아는 것도 일부러 틀리게 말해버렸다. 예약금으로 3등급을 유지하시라고. 아들 생각에.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과장돼서 얘기한 절대 아닙니다. 저도 부모님, 아버님이 건강하시다가 1년 2개월 투병하시다가 가시는 걸 보니까 장사가 없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끝까지 직접 간호하시겠다고 감기에 넣으시 버티시다가 50일에 손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들이 지금 50대, 40대인 분들이 만약에 80대, 90대, 90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고려 인구가구 중에 따라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누군지 아십니까? 맥도날드 할머니, 외부 근무했다가 바바리 입고 돌아가는 분. 이 누굽니까? 세모델 자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이 얼마나 헷갈렸습니까? 그렇게 대관령에 지금 논의가 됩니다. 널뛰기 날씨입니다. 3월 28일 날, 29일인가요? 제가 제 집을 나서서 결혼식 하려고 보니까 벚꽃이 보이더라고요. 이상, 제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로 굉장히 날씨 변화에 민감합니다. 지금 온난화 주장하고. 우리 3월 28일 날 서울에 벚꽃이